이렇게 왼쪽 센터백이 이만큼 튀어나왔다는 뜻은 토트넘의 오른쪽 윙어인 쿠두스는 온전히 왼쪽 윙백이 혼자서 맡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쿠두스가 1대1로 경합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든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번리에게 3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빠졌음에도 여러모로 긍정적인 점들을 많이 보였지만 동시에 여전히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지점도 함께 보인 경기였어요. 먼저 토트넘은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4-2-3-1에 가까운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사르가 그레이에 비해 훨씬 전진하는 면모를 많이 보였고 베리발이 상당히 폭넓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4-3-3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보이곤 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전개의 핵심적인 움직임을 보인 선수를 베리발과 히샬리송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경기 내 장면을 통해서 보면 꽤 직관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지금은 토트넘의 최후방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골키퍼가 볼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을 보면 그레이가 혼자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자리하고 있고 그보다 앞에 베리발과 사르가 나란히 좌우에 서 있는 모양새죠. 번리도 일단 골키퍼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레이의 앞을 딱 하고 잡고 있는 중인데요. 그레이의 앞이 딱 하고 막혀있으니까 사르가 슥 하고 내려와서 새로운 패스기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번리 입장에선 이걸 막아야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보면 그다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요. 이게 이후에 벌어지는 베리발의 움직임 때문에 쉽지가 않게 되었어요. 지금은 베리발이 왼쪽 중미처럼 있는데 사르가 그레이와 비슷한 위치까지 내려감과 동시에 베리발이 이렇게 오른쪽 공미처럼 자리를 옮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선 보이지 않았지만 베리발의 전술적 마크맨은 이 번리의 29번인 로렌트였어요. 위치만 봐도 그랬을 법했을 것 같죠? 하지만 베리발이 기존의 자리에서 크게 이탈을 한 셈이 되었기 때문에 로렌트가 마냥 따라가기가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전술적으로 막기로 약속이 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짓으로 다른 누군가가 대신 잡으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작은 균열이 수비를 뚫는 빈틈으로 작용하게 되고 납니다. 특히 당장은 번리의 이 왼쪽 윙어의 수비 행동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원래라면 이 선수가 잡아야 될 대상이 포로로 딱 하고 명확하게 정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뒤로 베리발이 끼어들어 버리니까 어쩌면 로메로가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 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겨버리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포로한테만 신경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팀의 누군가가 확실하게 베리발을 잡아주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니까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로한테 볼이 넘어가게 되었음에도 포로가 상대적으로 공간적인 여유를 확보한 채 볼을 잡을 수가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이 과정 속에서 번리의 왼쪽 센터백이 튀어나오면서 베리발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왼쪽 센터백이 이만큼 튀어나왔다는 뜻은 토트넘의 오른쪽 윙어인 쿠두스는 온전히 왼쪽 윙백이 혼자서 맡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쿠두스가 1대1로 경합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든다. 동시에 이렇게 볼이 앞으로 전진되는 것에 맞춰서 아까까지 그레이와 같은 라인에 있던 사르가 뛰어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튀어나감으로써 쿠두스로부터 새롭게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옵션으로 작용하도록 한다. 이런 식의 전개 패턴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장면도 하나 가져왔어요. 지금은 사르가 처음부터 그레이와 같은 라인에 선 모양새인데요. 번리가 5-4-1에 가까운 수비 형태를 가져왔다는 것도 꽤 명확하게 보이는 그림이에요. 두 명의 중미가 각각 사르와 그레이를 잡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번리의 원톱이 로메로에게 향하는 패스기를 차단하는 루트로 골키퍼를 압박했기 때문에 반더벤에게 볼을 넘길 수밖에 없게끔 되었는데요. 그렇게 반더벤에게 볼이 넘어가니까 원래는 그레이를 잡고 있던 마크맨이 반더벤에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엔 그레이가 자유로워졌으니까 다시 그레이한테 넘기는 식으로 전개를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반더벤은 앞으로 쭉 하고 찌르는 걸 선택했어요. 상대의 5-4-1 수비 형태 중에서 4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5백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진 상태였고 따라서 이 지역을 향해 순간적으로 내려온 히샬리송에게 패스길
자체는 열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히샬리송이 베리발과 함께 순간적으로 두 명의 공미인 것처럼 보이게 된 거죠. 다만 벌리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5백 중 두 명이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오긴 했었어요. 하지만 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이 여기에서의 1대1 싸움에서 이걸 버텨내면서 소유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스펜스를 잡고 있던 윙어가 추가적으로 가담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두 명을 자기한테 끌어당긴 이후에 스펜스한테 넘겨주는 것까지 성공하면서 최종적으로 스펜스가 자유롭게 볼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즉 더욱 앞으로 전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의 베리발이 폭넓은 활동량과 공간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 전개에 도움을 주었다면, 이번에 히샬리송은 직접적인 경합 능력의 우위를 통해서 전개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영상 초반에 발전해 나갈 지점도 보였다고 했었는데요. 방금 전에 이 상황에서 그레이의 마크맨이 반더벤한테 붙었으니까 그럼 이번엔 자유롭게 된 그레이한테 넘기는 식으로 전개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많이 불안한 상황이 연출됐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러한 모습 중 하나였는데요. 지금은 로메로가 볼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레이가 홀로 6번 자리에 있고 사르와 베리발이 그보다 약간 앞에 위치를 잡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서 그레이와 로메로가 서로 합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는데요. 로메로는 그레이가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즉시 찔러줄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9번이 길목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로 직접 주는 것은 어렵지만 그레이의 이동 경로를 예상하고 공간으로 찔러준다면 아주 직접적이고 빠르게 공격 전개를 이어나갈 수가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다만 그레이는 여기서 로메로가 자기한테 줄 패스길이 막혔으니까 일단 사르한테 넘긴 다음에 그 사르가 자기한테 넘기는 이런 식의 패턴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레이는 여기서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벌어진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대체 로메로가 누구를 보고 패스를 한 거지 싶은 장면이었죠. 패스의 방향이나 속도를 봤을 때 사르나 쿠두스를 노렸다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이건 명백하게 그레이가 앞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준 패스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합이 맞지 않으면서 그냥 번리 선수에게 볼을 헌납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넓게 펼쳐진 채로 전방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던 토트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역습을 허용하는 그림이 되어버렸죠. 이걸 그레이만의 잘못이다, 로메로의 잘못이다, 이것 자체는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후방에서부터 짧게 만들어가는 장면에서는 토트넘이 아직 불안함을 노출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더 낮게 만드는 것이 프랭크 감독에게 주어진 새로운 숙제 중 하나가 되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